2월 말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지난 12월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안 좋은 12월이었고 1987년 이후 가장 좋은 1월이었습니다. 2월 들어 월스트리트는 다시 우울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변동성은 다시 줄어들고 있죠. 지난 19거래일 중 10거래일에서 S&P 500 움직임은 0.3% 이하로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S&P 500 지수가 38일 연속 10일 이동평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가장 긴 행진입니다. 어닝 리세션 우려를 지워버릴 만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어닝 리세션은 1967년 이후 6번 발생했지만 이 중 경기 하강이 뒤따른 경우는 2번밖에 되지 않았고 1967년 이후로 이익이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가 뒤따르지 않았던 5번의 경우 S&P 500 지수가 다음 1년간 평균적으로 17.6%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럽인 거죠.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수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중국 남부 개발이 중단됐다고 하는 게 한 예가 될 겁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의 많은 부분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블록체인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알아본 기업으로 2015년부터 클라우드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BaaS, 즉 블록체인 as a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BaaS란 기업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을 사업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뜻합니다. 또한 MS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스타벅스 등의 기업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MS는 지난해 5월 애저 블록체인 워크벤치를 선보인 적도 있죠. 애저 블록체인 워크벤치를 사용하면 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 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단 며칠 만에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시장에 뛰어든 만큼 MS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도 다양합니다. 나스닥은 MS의 애저를 활용해서 내부 금융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접목해 보안을 높였고 3M은 블록체인을 통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언스트 앤 영은 R3의 코다를 활용해 해상보험 플랫폼인 인슈어 웨이브를 구축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톱 해운사인 머스크도 참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오라클과 같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S는 BAS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짐에 따라 아마존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BaaS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미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죠. 닷컴 버블에서 생존한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도 손꼽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킨들과 같은 디지털 기기,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와 접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2014년에 고객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라이벌 기업인 오버스톡의 경우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했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탐색해왔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3개의 도메인을 등록했는데요. 아마존 크립토 크런시즈닷컴, 아마존 크립토 크런시닷컴, 아마존 이더리움닷컴을 등록했네요. 아마존이 어떠한 형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4월에는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테크놀로지가 실시간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판매와 관련된 특허 등록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AWS는 블록체인 서비스 템플릿을 공개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마존 QLDB와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프리뷰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AWS는 BAS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뒤를 이은 후발주자입니다. AWS가 블록체인 분야에 뒤늦게 합류한 것에 대해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AWS는 수요 분석에 기반하여 소유권의 중앙화와 분산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이 중앙화된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화된 기관이 존재하고 협력 기관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공급망 또는 기업의 인사자료와 급여 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중앙화된 기관이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합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근원지를 추적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 아마존 QLDB입니다. 현재 호주의 비영리 국립기관인 헬스 다이렉트와 온라인 광고 플랫폼 스마토가 아마존 QL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이 분산화된 블록체인은 수평적 관계의 구성원들이 중개자 없이 거래할 경우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수출입 기업의 연합이나 은행과 같은 기업 및 기관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이와 같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분산화된 블록체인에서는 각 구성원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피어 노드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은 이러한 소유권이 분산화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의 예탁결제원, 미국 가디언 생명보험, 필립스 등이 아마존의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2019 MWC에서 폴더블 폰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폴더블 또는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데, 주요 공정에 들어가는 종목을 오늘의 추천주와 맞물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공정은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공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이번에 매수한 것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마켓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